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용 의원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 의원이 앉으시면 예. 오늘 다채롭네요. 다채롭죠. 게스트 마지막이잖아요. 본인은 다채롭지 않네요.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약간 아쉽다. 제가 있어야 또 김홍 교수님 빛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서유 시즌4 마지막 방송의 마지막 게스트는 바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곧 끝나게 되는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용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아유, 또 마지막에 스타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서울시당의 레임덕 현상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서울시당에 이거 관계자들 오실 때 보면 네임덕이 확실합니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당 위원장으로 처음 취임하실 때 든든한 야당의 모습 이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변화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자부를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쭉 시당 위원장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셨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쉽고 많이 그래요?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다만 이제 총선에 그래도 저희가 의미 있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서 저에게 행운이 있었다. 그리고 좀 앞으로 제가 시당위원장을 이제 그만두더라도 제 후임자에게 2년 동안 시당을 운영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잘 전해서 역대 최강의 서울시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민소유를 계속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민서유는 이미 이제 4만 이상의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중단할 수 없죠. 그렇죠. 이거 봉기 일어납니다. 봉기 일어납니다. 이거 뭐 4만 명의 우리 절대 당원님께서 아마 이 민서유를 중단하면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최진봉을 지켜라. 그렇죠. 지켜야죠. 최진봉기가 일어납니다. 최진봉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후보가 나오겠다는 분이 한 분이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당이 주도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촉구 등의 서명운동도 하셨었죠? 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명품백 서명운동. 사실 이제 잘 싸우는 서울시당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야당이 되고 나서 여당 때는 이제 지역을 다니면 왜 이렇게 싸우냐라고 막 비판을 하셨는데 지난 총선 때 다녀보니까 왜 이렇게 못 싸우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도 우리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과 만나면 이번의 민심은 우리가 총선에서 171석을 차지하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정신 번쩍 들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원 기자는 또 위원장님께 질문. 김용호 이제 위원장님은 사실은 정말 이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고 해서 부드러운 그런 또 국회의원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싸울 때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제가 언젠가 제가 큰 사고 한번 잡았으니까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통제가 안 돼. 그동안 이제 서울시당이 이렇게 좀 뭉치고 힘을 가지게 된 것은 2년 동안에 김용호 위원장님 정말 열심히 활동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해봤어요. 맞아요. 그때 사실은 위원장이 당선될 때 그때 이제 경선 아니었겠습니까? 열심히 막 하면서 이 공약 내걸고 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그중 보면은 공약대로 다 많이 돼 왔던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죄송한데 민서유는 제가 겁도 없이 50만 구독자를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너무 무지했던 거죠. 최진봉 교수님까지 모셨는데 4만을 못 들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가장 기대를 걸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박정호 기자님이 참여하시고 우리 황희도 이사님 오셔서 또 이 민서유 시즌4가 역대 최강이거든요. 이거 계속 가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 10만은 돌파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부합니다. 매일매일 방송하면 그렇죠. 그냥 방송이 뚝뚝 끊어져서 그래요. 좀 하다가 뚝 끊어지고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연속 시즌 1, 2, 3를 없애고 없애야 돼요. 그냥 민서유 포에버로 해서 계속 가야 돼요. 포에버 영원히. 왜냐하면 이게 구독자가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자꾸 안 돼요. 맞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두시는 분이라
뭐 여기 전관이유라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전관이유가 있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제 이거 말고 민서내라고 맞아요. 그 권리당원 협의체를 저희가 한번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아마 중앙당 포함해서 단일 기구로는 가장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거예요. 지금 700명 넘게 권리당원 협의체 민서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바람은 이제 민서내가 서울시당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당에도 권리당원 협의체가 생기고 또 각 지역위원회에서도 이제 권리당원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한번 이재명 대표가 민선의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그거는 잘한 것 같다라고 또 칭찬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혜병 추모식에 직접 참석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도 궁금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당 위원장이 돼서 우리 서울시당을 표식하는 배지 이 왼쪽에 지금 참고했더니 안중근 배지인데 디자인과 문구를 제가 직접 정했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안중근처럼이라고 써 있거든요. 정말 목숨 바쳐서 구태하는 민주주의 저희가 잘 지키고 싶고 정말 최상병 문제도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꼭 특검을 우리가 관철시켜서 우리 정말 최상병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면서 그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진상 파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상병 문제는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건데 국민이 이기는 정치 없잖아요. 검사들이 국민이 이길까요? 못 이기거든요. 전두환의 총칼도 국민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검찰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국민 못 이기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빨리 항복하고 최상병 그 특검 문제는 최대한 빨리 수용하는 것이 본인들의 좋을 것이다. 그런 이런 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김용호 위원장 뭐 선친께서는 독재와 싸우셨고 뭐 지금도 뭐 겉으로 우리가 독재라고 얘기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검찰 독재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군사 독재에서 검찰 독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용호 위원장 이제 검찰 독재와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소유뿐만 아니라 아까 뭐 민사내 설명도 하셨는데 또 하나 노인위원회라고 원래 이름이 있던 거를 민주뿌리위원회로 개칭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 뭐 이런 비상설위원회 활동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활동을 추진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서울시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당원들의 협력이나 아니면 참여를 증가시키는 도움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전국 노인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근데 어르신들이 노인이라는 좀 호칭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때는 실버위원회라고 바꿨는데, 실제로 저희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들이 우리 당원이셨고, 그 당원이 연세가 되시면서 원로가 되신 거라서, 오히려 그냥 노인위원회보다는 민주당의 뿌리이신 그 원로들을 우리가 잘 인정하면서 그 명칭을 민주뿌리위원회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시당 그 위원장 경선 때 한 지역에서 제안을 한번 했더니 당시에 그 어르신들이 정말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김영호가 우리를 뿌리로 생각해 준다니 더 힘이 난다. 제발 민주뿌리위원회로 당신이 시당위원장이 되면 명칭을 바꿔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 되자마자 바로 민주뿌리위원회로 우리가 이제 명칭을 바꾸고 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찾아뵀는데 우리 어르신들과는 이제 신익희 민주당의 창설자죠. 신익희 대표를 저희가 이제 찾아뵀죠. 자일구 묘지에 가서. 그래서 뭐 어르신들과 이제 민주당의 뿌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정말 이 뿌리가 튼튼한 만큼 어떤 우리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싸우겠다라는 또 각오도 되새겼는데 어르신들이 지금도 잘 싸우시더라고요. 잘 싸우셔. 그러니까 그냥 노인위원회 했으면은 이게 좀 덜했을 텐데. 그렇죠. 뿌리다. 우리가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 맞아. 근데 한간에는 그 국민의힘 노인위원회에서 굉장한 시기와 질투가 있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야, 민주당은 다 우리를, 저 당원들이 어르신들 인정하고 뿌리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 우리는 뭐냐? 그러고 막 어르신들이 막 좀 질타가 있었다 그러고. 그렇네. 그럼 뭐로 할까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노인위원회로 하나요? 민주가지위원회? 국민의힘 가지위원회? 아직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뿌리가 안 되고 가지다. 나무까지. 그러니까 전당대 봐도 막 마술화정이 됐더라고요. 그럼요. 국민의힘은. 의자 던지고.
자,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좀 사라지고 있는데 다시 상기시켜야 될 게 김건희 여사 논문 네. 표절 문제입니다. 지금 어느 대학이죠? 숙대, 숙명여대 석사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은 국민대. 국민대. 근데 그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21대 국회 하반기 때 교육위원회 간사를 했거든요. 제가 특별한 교육 정책을 잘한 것이 아니라 결국 김건희 여사 논문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이제 좀 교육위원회 간사의 이미지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김승희 의전비서관 국정감사 때 맞아요. 제가 일단 한번 좀 세게 날렸고 또 국가수사본부장을 했던 정순신 내정자의 학폭 문제로 그때 그랬죠. 끝까지 청문회를 관철해서 사실 숙대 총장, 국민대 총장을 2년 연속 국정감사에 불러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때마다 안 나와요. 외유를 가면 제가 모든 언론을 함께 제보와 제보 끝에 꼭 종감 때 불러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점검했는데 아직도 숙대가 그 논문을 한 2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까지 현 이제 총장이 있어요. 장모 총장님이 이번에 또 연임을 나오셨는데 학생으로부터는 2%의 지지를 받았고 이제 이번에 당선 새롭게 취임하실 그 총장님이 학생으로부터 96%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직선제에도 불구하고 숙대가 결국은 이 결선 투표까지 간 상황인데 이게 이제 두 분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선에서 이제 96%, 2%. 근데 교수진들은 5대5가 나왔어요. 학생 비율이 뭐 8%밖에 안 돼. 근데 이사회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이죠. 최종 결정권자가 이사회가 어떻게 보면 직선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가 우리 간사랑.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바꾸되든지 아마 학내 그 민주주의가 실현됐을 때는 매우 심각한 일이 좀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결국 순위를 바꾸지 않고 96% 학생으로부터 지지받은 분이 이제 취임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그분이 곧 취임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분이 아마 이제 총장 선거 과정 속에서는 김건희 논문 임기 내에 잘 뭐 마무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간사가 지금 문정복 의원이잖아요. 문정복 간사죠. 문정복 간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투쟁력이 강한데 요새 도당위원장 나와가지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전화해도 안 받아. 지금 치열하죠.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아니, 그래도 위원장이 전화 받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교육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잘못해지다. 윤석열도 레임덕. 기당위원장도 레임덕. 교육위원장. 하여튼 문정보 간사님이 투쟁력이 강하죠. 그리고 메시지 전달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지가 않은데 짧은 말로 아주 임팩트 있게 메시지 전달이 좋고 거기도 이제 열받으면 통제가 좀 안 된다는 위원장과 같은 단점이 있어요. 고질병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초창기인데 한 2, 3개월 내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법사위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위원장이시니까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회의 진행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저희를 굉장히 교육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틀리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평화로울 땐 교육적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도발을 한다든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을 때는 우리는 이제 독립영웅 안중근 의사처럼 김대중 대통령처럼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가 이제 기대가 돼요. 왜냐면 이 숙대에서 어떤 결정을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면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실 거고 숙대에서 만약에 이게 표절하고 나오면 이제 박사 취소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째 속삭이 없는 사람이 박사를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교육위원장 상임위 그 취임 인사 때 제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 논문은 매듭 짓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건도 그때 이제 김영호 위원장이 열심히 하셨었죠. 그때도. 직접 아주 그냥 질의할 때 아주 그냥 꼭꼭 집어서 문제점들을 잘 밝혀내 줬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 학폭 문제는 참 이 질의하면서도 참 마음이 착잡하죠. 사실 아들을 이기는 또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래서 참 그 학폭 문제는 근절시켜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권력층의 학폭 문제는 이제 이게 권력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게 문제 제기하는 거지만 사실 많은 학교에서도 학폭 문제가 다뤄지는데 그 문제를 이게 권력형 학폭처럼 우리가 지켜보지는 않고 네. 그런 문제는 이제 예방 문제랑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데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폭 문제가 참 심각한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권력형 학폭만 저희가 이제 다뤄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학폭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요. 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2년의 임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는데 네. 가장 뿌듯했던 일이 뭐가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장 뿌듯했던 일들은 이제 우리 대학생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활용정점이라고 네. 저의 마지막 임무 중에 하나가 대학생위원회 MZ세대들의 담론을 저희가 곧 발표를 합니다. 한 1년 반 동안 담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당이 담론이 사실 87년도에 담론에 머물고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제 군사 독재, 민주주의, 인권 이 시대적 담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담론을 중심으로 당이 지금까지 이제 지탱이 됐는데 이제 담론이 한번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위원회에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네. 정강정책,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한 권의 책을 줬어요. 그 책을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노동, 예. 통일, 외교, 국방 예. 지금 이것을 다 바꾸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세대에서는 사실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파격적인 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대학생위원회에서 이 담론을 정말 매일같이 토론하거든요. 네. 아마 스스로 토론을 하면서 가치의 정치에 대해서 아마 이 새로운 청년들의 담론을 이제 제시할 정도의 토론이 많이 이제 성숙해진 것 같아요. 숙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하고요. 발표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우리 586 세대들의 사상가들 토론도 붙여보고 또 청년들과도 토론을 붙여서 조만간 이제 우리 지지자들에게 한번 선보일 생각입니다. 그게 가장 좀 보람된 일이었고요. 이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 우리 민선의 네. 독자가 정말 너무 안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민선회가 포에버 영원히 가야 된다. 민서유. 민서유. 네. 네. 민서유가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네. 우리 박정우 기자님 기억하시지만 옛날 팟캐스트 시대에 수담캐라는 맞아요. 방송을 제가 진행한 바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 아니었고 팟캐스트였어요. 그때는 팟캐스트 시대. 그때 팟캐스트 순위 5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동용 작가랑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 팟캐스트구나. 그래서 또 우리 당원분들이 뭐 우리 많은 매체 속에서 여러 전국에 있는 현안도 좀 파악하지만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방송은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아주 소소한 얘기까지 그런 얘기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당원들에게나 지지자에게 선보일 수 있잖아요. 또 국민적인 스타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여기 딱 계시니까 한 10만 나 금방 들을 줄 알았는데 그걸 왜 못 드셔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없어서 그래요. 연속성이 이거 없어서. 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잘 나가다가 끊어지고 뚝뚝 끊어져서. 결국 최진봉 책임론으로 가는 거예요. 뭐 책임론까지는 너무 이제 시기상조고 풍문을 한번 한 열어야겠습니다. 번의 기회를 더 드려야 된다. 그럼요. 끊기지 않고. 끊기지 않고 한번 해보요. 10만. 제가 약속드려. 그러면 10만을 약속드리고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번에. 정말 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도 무슨 아카데미 하나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설문조사했더니 네. 섭외 1순위가 최진봉 교수님이에요. 접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예. 근데 방송에 구독자가 많이 안 들어. 구독자를 안 들어. 근데 매불 방송하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많이. 근데 우리는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뚝뚝 끊어져. 뚝뚝 끊어져.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MG 그거 할 때 네네. 사회자로 저를 부르세요. 물론입니다. 예, 네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네. 박정우는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제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없어서 50만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좀 나눠주세요. 아니, 그 오마이 TV. 오마이 TV 좀 나눠주시죠. 지금 198만이에요. 그러니까요. 198만. 8만만 좀 주세요. 저희가 다음에는 네. 이제 정말 꾸준히 하면 제가 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중간에 끊고 다시 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다는 정말 제가 볼 생각이 때는 라인업은 최강이에요. 네, 맞습니다. 가장 진지하고 그럼요. 가장 재밌고 재밌고. 가장 또 우리 당원들을 이해하시는
이 세 분이 아까 황희도 이사님까지 최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당 우리 당원님들께 그동안 2년 동안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좀 전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의정 활동 어떻게 하실지 뭐 시당 위원장은 그만두지만 서울시의 의원이시잖아요. 서울시 그 지역구의 그렇습니다. 의원이시니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난 줄은 몰랐는데요. 정말 순간순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니까 또 아쉬움도 크고 또 부족함이 많았음을 실토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임기가 아직 4년이 있어서요. 서울시당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정치 현안과 의정활동은 저희가 성실하게 잘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서울시당 후임 또 위원장 오시면 저의 노하우를 잘 전달해서 역대 최강의 서울시당의 분위기를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서유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이 방송은 영원히 잘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 박정호 기자님에게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귀한 말씀 또 근데 이렇게 참 마지막 제가 돌발 발언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시죠. 우리 그 서울시당의 대변인 김미주 대변인이라고 있는데 구로구 의원이시죠? 아까 SNS에다가 오늘 그 민서유 시즌4 마지막 방송에 제가 출연한다라고 좀 제 아쉬움과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을 보시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이 종방을 기념하는 케이크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잠깐 여기 좀 방송 모셔가지고 모셔서 케이크도 한번 선보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념해 주시고 좀 조촐한 보자. 나 저런 식의 케이크는 처음 봤습니다. 아, 케이크를 네. 이쪽으로 제가요? 괜찮. 아니 김민주 우리 저희는 뭐 대변인께서-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이런 것도.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너무 예쁘네요. 아니 왜 케이크를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이러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뭐 최진봉 교수님한테 얼굴에 손 든다 이렇게 돼요. 진짜 그럴 거야. 확 쏟아야 돼.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여기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와, 너무 예쁘네요. 인사라도 하고 가셔야 돼요. 마이크 여기 이곳 차시면 되고요. 네, 우리 서울시당 대변인이시고 정말 그 우리가 역대 그 시당 대변인은 이름만 거론했는데요. 우리 김미주 대변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변인들이 논평 참 많이 냈습니다. 그러셨군요. 특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저격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주시죠.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당 대변인이고요. 구로구의원 김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로구는 또 저희가 제가 가는 학교. 구로구입니다. 학교에서 자주 뵈셨어요? 학교에서 못 뵀죠. 여기서 처음 뵀어요. 여기서 처음 뵀습니다. 학교를 나가긴 하는데 좀 자주 안 나가고. 학교 가시면 학생들한테 인기 너무 주시겠어요. 이로 말할 수 없죠. 아무튼 인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한번 말씀을 주시죠.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케이크를 갖고 오게 되셨어요? 그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지난 2년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또 곁에서 저도 부분적인이나마 당직을 맡아가면서 했었는데요. 페이스북에 딱 올리신 그 여자부 그 마지막이라는 걸 보고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민주정부 사기를 만드시는 또 주역이시고 또 우리 당원분들께서 지난 2년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민서유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도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승리해보자라는 마음을 다 하실 것 같아서 다 약속 취소하고 회의를 들고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거 근데 제작 주문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크는 처음 봤어요. 지금. 이렇게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작품처럼 보이는데? 이게 생화인가요? 아니면 먹어도 되는 건가요? 생화입니다. 그럼 먹으면 안 되겠군요. 최진봉 교수님 이거 자꾸 따르시냐고. 보통 이제 케이크 같으면 초콜릿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진짜 작품 같아요. 이거는 비슷한 게 없을 정도로 특별하게 주문 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케이크보다 더 중요한 게 지난 2년간 또 온라인 당원분들, 권리 당원분들 협의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지난 서울시당이 그동안 많이 변화해 왔지만 또 역대 최강이라고 여기 써놨거든요. 진짜 역대 최강의 서울시당을 역대 최강의 민서유라고 써있네요. 민서유. 역대 최강 민서유라고 써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당원분들과 또 감사함을 나누고 싶었고 그간 고생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변인으로 일하셨으니까 옆에서 보시는 김영호 위원장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논평. 그렇네요. 오늘의 논평. 네. 그의 추진력은 역대 최강이었고 앞으로도 더 빛나는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 하시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야, 맞습니다. 그럼 진짜 김미주 의원님은 앞으로 구로구에서 어떤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지방의원으로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고요. 특히나 구로구를 아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도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지난 뭐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혁신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주민 참여로 많이 이루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들을 주민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숫자가 적은 것은 한계입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또 저희도 2년 뒤에 다시 재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이제 지역구의 성공에 대한 그 지원 사업 그렇죠. 뭐가 있냐는 거잖아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서울시에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지역 그 주민들 교육하고 이런 네, 그런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지역사회와 대학이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찬약 협력단에서도 맞아요. 푸른 도서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또 하고 계시고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주민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너무 아쉽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귀한 손님 와주셔서 이렇게 예쁜 케이크도 보게 됐고, 김영호 위원장님, 다른 것보다 저는 김영호 위원장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옆에서 직접 대변인으로 일하시면서 보셨던 위원장님의 그 활동에 너무 그게 저는 감동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그럼요. 박정우 기자는 저한테 한 번도 이런 걸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김미주 의원님의 모습이 김영호 위원장의 활동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고맙습니다. 합니다. 자, 민서유 최진봉의 정치수다 시즌4는 오늘로써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김영호 위원장 말씀처럼 차기 위원장이 누가 오시든 그분과 함께 또다시 민서유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시면서 늘 지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는 좀 꾸준하게 해서 정말 그 못 이루신 꿈 10만 명 반드시 구독자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뒤에서 전관 예우를 이용해서 열심히 밀어주시기를 안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EBS에서 한번 하도록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물론. 예.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민서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꼭 돌아온다는 말씀 I will be back. 이라고 이거 말씀을 어떨까요? 이제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네. 민서유 그러면 포에버로. 포에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서유 포에버! Breakdown.